자, 만약에 이제 이 첫 번째 문제처럼 이 9차식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하면 일단 못과 나머지 식은 기본적으로 세울 줄 알아야 되잖아. 이제 1번을 만약에 해보면 이제 9차니까 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항이 나오겠죠. 상수항이. 그래서 이런 식들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건데 이제 문자로 했을 때랑 숫자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잘 알면 돼요. 이제 첫 번째처럼 문자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x로 나눌 때 나머지라고 하면은 x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 qx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 이름은 몫이죠, 몫. 자, 그래서 여기 나누는 것과 몫의 차수를 더하면 항상 여기 있는 차수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썼다면 몫은 몇 차식이겠어? 8차식이겠죠, 8차식. 그리고 여기 나머지를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1번 문제의 풀이는 이렇게 되고, 자, 이제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 건데, 이제 2번을 만약에 식을 세워본다면, 이것도 똑같이 식을 세울 거거든? 자, 지금 형태가 지금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x 곱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첫 번째는 문자를 사용한 거고, 두 번째는 숫자를 사용한 건데, 저런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문자를 이용해서 쉽게 구하자는 말이 이제 이런 문제의 의도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첫 번째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지?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삭제시키잖아. 그죠? 삭제시켜서 얘가 0이 되는 인수가 있으면 그걸 대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럼 첫 번째 문제는 x에 0을 대입한다. 오케이? 0을 대입한다. 자, 0을 대입하면은 왼쪽은 뭐가 되죠? x에 0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른쪽은 0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 자, 근데 이 두 번째 똑같은 다항식을 썼는데 이 식을 왜 썼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쓴 거야. 비교를 해보자. 74의 9승을 7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식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 식을 비교해보면 x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x가 뭐죠 여기서? 74의 9승을 75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75가 여기 있겠지. 여기 이해가죠? 그러니까 75를 x로 뒀기 때문에 여기서 x-1이 7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74의 9승을 75로 나눈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아래 문제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1번처럼 식을 세워서 2번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위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식을 보면 똑같이 식을 세워가지고 x의 75라는 문자를 대신해서 치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 그러면 이 나머지도 똑같이 뭐가 나오겠어? x-1의 9승을 x로 나눈 나머지니까 똑같이 x에 뭘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면 이 아래 뭐가 나오죠? 위에서처럼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위아래 똑같죠 지금 생긴 형태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겠지. 4의 9승을 7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 이 두 번째 식은 자연수의 나눗셈이거든 얘들아. 요 자연수의 나눗셈은 나머지가 음수가 나와서는 안 돼. 자, 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머지가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 자연수의 나눗셈은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정답은 정민이 알겠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70? 그런 거 아니었어. 이제 암기를 한 건데. 자, 얘들아, 요거 봐봐.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20을 7로 나눈 나머지. 얘들아, 정답은 뭐야? 정답은? 6이죠, 6. 자, 6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된 거예요. 20을 7로 나눴을 때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6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자연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음수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2가 나머지거든, 이렇게. 근데 어떤 바보가, 선생님, 7로 나눴을 때 몫을 3으로 해볼게요, 저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나머지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잘못된 표현이죠. 자, 7로 나눴을 때 몫을 2고 나머지 6이라고 해야 되는데 7로 나눴을 때 몫을 3이라고 하면 나머지 1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나머지와 진짜 나머지의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플러스 7만큼의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얘가 한 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마이너스 1로 대답하면 안 되고 7을 더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도 나머지를 마이너스 1로 대답하면 안 되고 나머지를 뭘로 대답해야 된다. 뭘로 대답해야 돼? 75로 나눈 나머지. 여기다 뭘 더한다? 75를 더해야 진짜 나머지가 생기겠죠. 알겠어요, 얘들아? 자, 여기서 7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안 되고 7 곱하기 2라고 해야 된다. 나머지를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7 차이가 나죠? 7로 나눴기 때문에 7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들아. 자, 여기서는 75로 나눴죠? 75로 나눴기 때문에 실제 마이너스 1인 나머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실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에다 뭘 더한다? 여기다가 75를 더해야 실제 나머지가 나온다 해서 실제 나머지는 74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음수가 가능하지만 자연수의 나눗셈은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자, 이 잘 기억해야 돼. 서술형으로 나오면 감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몫을 더해. 자, 2번 보자. 자, 요거 하나 해보고 밑에 거 너희가 한번 해보자. 자, 17의 15승을 16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요건 지금 시너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저걸 한번 식을 세워보자. 얘들아, 17의 15승을 16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우리가 문자로 쓰면 16이나 17을 x로 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x로 두자. 요걸 x로 두자. 아니다. 17을 x로 두자. 자, 요 17을 x로 둘게요. x로. 자, 그리고 이제 문자로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쓰죠? x에 15승을 뭘로 나눌 때? 다항식으로 써보면 16이 x-1이겠죠? 이렇게. 그럼 x-1로 나누면 몫이 여기 있고 나머지를 r1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죠? 자, 16을 x로 치환해도 되고 17을 x로 치환해도 되고 답은 똑같아. 자, 그러면 이 r1이 얼마죠? 답은 x에 뭘 집어넣어? x에 1을 집어넣어. 그럼 r1은 답은 1이죠, 1. 그래서 r1은 1이야. 자, 두 번째. 18의 13승을 1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한대.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18의 13승, 19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를 17로 두고 얘를 17-1로 뒀으니까 요렇게 진행을 했죠. 요렇게. 자,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뭘 x로 둘까? 아무거나. 자, 요번에 요걸 x로 둘게, 요걸 x로 두고 식을 세워보자. 자, 19를 x로 뒀다는 것은 얘는 뭐가 되죠, 그럼? x-1의 13승은 x 곱하기 q, 다른 문자였어. x 곱하기 몫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r2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r2를 구해보자. 자, r2를 구하려면은 x에 뭘 넣죠? r2를 구하려면은 x에 뭘 집어넣어? 요거. 뭐 넣어야 얘가 나와? x에 0을 넣어야 얘가 나오죠. 0을 넣어야 나오죠. 자, x에 0을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은 r2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아, 그래서 r2를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했어. 자,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자. 18의 13승을 1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인데 18의 13승을 19로 나눈 것은 다항식의 나눗셈이 아니고 자연수의 나눗셈이거든. 근데 자연수의 나눗셈을 진행했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왔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우리가 나누는 것은 19로 나누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이란 나머지를 음수로 만들면 안 되고 양수를 만들어야 되면 여기다 뭘 더해? 여기다 19를 더하면 그게 진짜 나머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R2를 18로 해야 돼. R2를 18로. 이걸로 하면 안 돼. 만약에 다음 식으로 쓴다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연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R온 R2의 합은 19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밑에 3번, 4번 문제 지금 풀어보자. 졸린 사람 잠 깨고 3번, 4번 풀어보자. 프린트. 그래서 3번 답 나왔죠. 3번. 자, 문자 치환해서 하는 건데 8이나 7을 x로 치환해서 하겠죠. 자, 식 써볼 테니까 자기 거랑 비교해보고 안 한 사람 마저 해보세요. 자, 7을 x로 두고 7을 x로 두고 자, 8에 21승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에 21승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22승 x 플러스 1에 23승 이렇게 되겠죠. 자, 문자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자연수의 나눗셈을 진행해보는 거고 나머지가 음수가 나왔을 때만 조심하면 되죠. 자, 이걸 x로 나눴대요. x로 나눴을 때 몫이 여기 있고 나머지를 구한다. 자,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문자의 도움을 받아서 푼다면 x에 0을 대입하겠죠. 자, x에 0을 한번 대입해보자. x에 0을 대입해서 우리는 실제 7로 나눌 때의 나머지니까 나머지가 7보다 작게 나오면 성공이고 그죠? 나머지가 음수가 나왔을 때는 7을 더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 x에 뭘 넣어야 되죠? x에 0을 넣어야겠죠? 그럼 0을 넣으면 1, 1, 1 해서 나머지 답은 3. 자, 3은 7보다 작고 0보다 크니까 3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이야. 오케이? 자, 4번을 보면 같이 해볼게요. 자, 4번을 보면 우리가 아까 문자를 보잖아. 만약에 뭐 9를 8로 나눈 나머지 x를 했어. 자, 9를 8로 나눈 나머지나 나는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아까 8을 x로 두거나 9를 x로 두고 진행을 했죠. 이제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실제 우리가 x로 두는 문자랑 우리가 나눌 거랑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래. 이 간격을 되게 좁혀줘야 문자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근데 얘 보면 2에 1111승이 있어. 생뚱맞죠, 되게. 얘는 17이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 나오는 요 2의 거듭제곱 있죠? 요 2의 거듭제곱하고 16을 최대한 가까운 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최대한 가까운 수로. 그럼 힌트가 되는 것은 2의 거듭제곱이니까 2를 늘려보잖아.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것 중에서 17과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17과 제일 가까운 것은 얘죠. 얘. 그러니까 17이나 16을 미지수로 두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7에 가깝게 숫자를 찾으면 이 가까운 숫자나 저 17을 어떤 걸로 미지수를 둬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는 거야. 16이 4제곱이거든. 2의 4제곱. 그러니까 2의 1111승을 2의 4제곱으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소리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1111을 뭘로 나눠? 4로 나눠야겠다, 4로. 그래야 2의 4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4로 나눠보면 4, 2, 8에 31, 4, 7은 28 이렇게 되나? 그죠? 28 이렇게 되고 31이니까 다시 한번 4, 7은 28을 하면 나머지가 3이 남겠다. 자,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2의 1111승을 자, 2의 4제곱을 기준으로 고쳐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쳐보면 여기에 지금 277이 올라가겠죠? 오케이? 여기에 277이 올라가고 곱하기 3이 떨어지니까 이거 뭐가 곱해지냐면 2의 세제곱이 곱해지는 거예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을 이렇게 곱해. 자, 여기까지 다 볼게요.
자, 저렇게 했던 이유는 17에 가장 가까운 이 거듭제곱을 찾다 보니 2의 4제곱인 16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16과 여기 있는 이 17을 가장 가깝게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까처럼 9를 8로 나눌 때는 8을 x로 두거나 9를 x로 두거나 둘 중 하나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17이나 16을 x로 두자. 아무거나 상관없어. 뭘 x로 둘까? 우진아 골라봐. 17, 16. 16. 자, 요거를 x로 둡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2의 1111승을 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x에 277승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 8이 곱해진 거야, 이렇게.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16을 x로 두기로 했으니까 17로 나눈 나머지인데 17은 뭐라고 써? 17로 나눈 나머지니까 16을 x로 두기로 했으니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 몫이 생기고 나머지 우리가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다항식 나눗셈을 이용해서 실제 나눗셈을 편하게 구하는 방식. 자, 그러면 이번엔 x에 뭘 집어넣어야 나머지가 나오죠? 얘들아?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자, 만약에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도 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해요. 17.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제 작업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17을 더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항식이 아니라 자연수라서 그러는 거야. 자, 마이너스 8에 17을 더해주면 답은 9가 되겠죠. 9. 그래서 이제 4번의 답은 9. 오케이?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 이런 것들이 문자로 쓰일 때랑 자연수로 쓰일 때랑 서술형 같은 거 나오기 되게 좋겠죠?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그 몫을 나눌 때 또 한 번 이런 표현이 등장할 때 이야기인데 이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같이. 5번 문제. 자,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한다. 자, 이제 몫과 나머지의 표현이 돼 있으면 이걸 표현으로 이렇게 쭉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한번 써볼게요. x30, x29 플러스 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한다. 자, 지금 이 문제 보면 몫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근데 x-1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정답. 나머지는 뭐니, 얘들아? 자,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돼? 딱 보면 알아야지. 우진아, 답은? 우진이가 알면 다 아는 거니까. 우진아, 나머지 답은? 나머지요? 나머지를 말 안 했네, 문제에서. 0. 오마이갓. 예찬아, 나머지의 답은? 3. 아이고, 안 되겠네. 3. 자, 이렇게 먼저 식을 세웁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뭐 나머지 정의, 인수분해, 뭐 곱셈 공식, 인수, 뭐 다항식 여러 가지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3. 자, 모르는 사람 혹시 있을까봐 x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x1을 집어넣으면 왼쪽에 3 나오고 당연히 오른쪽에 3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q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의 나머지. 자, 그럼 이 말이야. 얘들아.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은 몫이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이렇게 있다. 이제 이런 소리겠죠. 이런 소리.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더라. 이 qx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야 돼. 대입. 이게 원래 정상적인 풀이야. 이게 정상적인 풀이 알았죠?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얘가 x-1이고 요 qx 안에 요걸 집어넣는다. 자,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ax 플러스 r 플러스 3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애는 얘거든. 얘. 그럼 얘가 뭔가? 자, 얘가 뭔가? 얘. 자,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전개가 됐어.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알고 싶대, 얘를. 자, 정확히 말하면 얘를 알고 싶은 거죠. 자, 쓰는 방식은? 자, 어떻게 해야 얘만 알 수 있죠? 항상 이제 이런 문제들은 x에 뭘 집어넣을까가 중요한데, x에 뭘 집어넣으면 얘만 나오니. 이 전체 식을 봐봐. 자, 먼저 1 집어넣는다.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까지 죽어버리잖아. 자, 우리의 목적은 얘를 편안하게 날리는 거.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x에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여기 날라가고, 그죠? 날라가고, 마이너스 2r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얘들아?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 2r이 4니까 여기서 r은 2가 나온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정석적인 표현을 쭉 써본 건데 이렇게까지 안 오고 여기서도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자, 어떻게 할까? 여기서 한 방에 끝내려면 얘들아, 요 단어를 잘 봐야 돼. 요 단어만 잘 보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항상 우리의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쉽게 구하는 방식이 있죠.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에 뭘 대입하면 끝. 얘들아,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q 뭐니? 영상을 본 사람 다 알 거고, 내가 이제 영상 보고 복습시키는 건 진도를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예습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에 뭘 넣어야 되니, 얘들아? q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안 그래? q 마이너스 1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다. 알고 있죠? 되게 헷갈린가? q-1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할 거라고. 우리가 구할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 근데 이 과정도 알아야 되니까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다시.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q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플러스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 정리해볼게. 그러면은 2q에 마이너스 1이 얼마야? 4 되죠, 4. 그럼 q 마이너스 1이 2가 되겠죠? 지금 뭐 하는지 아니, 얘들아? 그래서 요 답과 똑같아. 자, 첫 번째 풀이 과정은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쭉 전개한 거고, 자, 두 번째 과정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q-1만 바로 찾으면 되구나. 그래서 여기에 바로 집어넣어서 구한 건데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하는지 알겠죠, 지금? 자, 이제 6번까지를 내가 하고 나머지를 해봅시다. 저 6번. 자, 워딩이 다 똑같아요, 지금. 같은 유형을 하고 있으니까. 자, 보자. 자,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의 몫이 얘고 나머지가 이거래. 자, 이 표현이 중요하죠.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018, 2017 x제곱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2x-3이다. 자, 그 다음에 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자, 두 번째 편한 방법을 한번 해보자.
자, 두 번째 편한 방법이 뭐였더라? 지금 Q 뭐 구하는 거니? Q 뭐 구하는 거야? Q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거잖아, 얘들아. Q 마이너스 1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돼요. 그죠? 왜? Q 마이너스 1만 우린 찾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되잖아. 아, 그러면 Q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 그래서 Q 마이너스 1이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썼던 방법은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몫을 쓰고 나머지를 써가지고 요거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어.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요 방법으로 안 풀리는 낚시 문제가 있어서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방식은 알겠죠? 자, 밑에 있는 7번 문제 8번 문제 지금 해봅시다. 7번 8번 학교 다니니까 피곤하지. 어? 마사지 해주는 건데. 어? 마사지 담 걸렸는데. 어디가 담에 걸려? 언제? 어제. 야, 무슨 어린 새끼가 담이냐? 시원하게. 일부 때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맞잖아요. 아니야. 자, 식 정확하게 써서 빨리 푼 사람은 뒤에 답지 붙여놨으니까 답만 확인해 봅시다. 칠 7번은 금방 풀었죠. 자, 8번 같은 거는 아까처럼 식을 세워가지고 대입 안 하면 되게 힘들다, 8번은. 일단 7번 넘어가도 되겠어? 조진, 7번 풀었니? 틀렸는데요? 아, 그래? 여기다 적어볼게요. 지금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Q3이 1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P3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안 그래? 그럼 여기 3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Q3을 주어주고 P3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그냥 대입해도 똑같다고.
이거 문제 어렵지. 3을 대입하니까, 어우, 씨, 이게, 어우, 씨, Q3이 1인데, 6이네, 답이. 끝. 이건 해야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이 좀 어려우니까. 자,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8번 좀 해보자, 얘들아. 설명만 들으면 자기게 안 돼. 나 그 기초식만 쓸 테니까. 자, 식만 쓸 테니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직접 써보고, 아까 그 QX를 대입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지금 그 유형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알려주지만, 이걸 요 안에 쏙 한번 넣어보자. 자, 넣어보고 답 찾아보자. 좀 되고 있죠, 이제. 저기 대입하면 바로 보일 텐데. 나왔어? 자, 바로 대입해서 쓸게요. 자기 거랑 비교해 봅시다. QX 자리에 QX 자리에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이제 전개를 하면, 분배법칙 전개를 하면, 얘하고 얘가 곱해졌을 때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자, 분배법칙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랑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 ax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1하고 곱하고 얘랑 처리를 하면 x 제곱에 플러스 2x인가? 맞지 얘들아?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px. 자, 그래서 해당되는 몫을 직접 대입해 봤더니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모양만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p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니까 당연히 이 뒤쪽이 나머지가 되겠지. 3차 밑에이니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이제 rx가 됩니다. 그래서 r1이 마이너스 8? 알겠죠? 구조를. 자, 몫을 한번 더 나눌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유형도 되게 이제 많이 질문이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요거 두 문제 풀어주고 또 너희가 정리해보자. 이제 아마 다 한 번씩은 나한테 질문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봅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 1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대요. 자, 그러면 이거 시너지에 너희 풀었던 문제인데, 자, 요거를 3차식으로 나눴대. 그럼 당연히 몫은 12차 하겠죠. 몫은 12차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2차 이하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B, C를 알려면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식이 3개가 필요한데 얘를 날릴 만한 근거가 3개가 들어있죠. 요 안에. 요 부분을 날릴 만한 X값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뭐하고 뭐? 요거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A, B, C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 응? 그지? 일반적인 문제.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은 C가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2를 넣어보면 0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야 이건.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얼마죠? 마이너스 4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고 이렇게 해서 A 값, B 값, C 값을 다 구하면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를 RX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제 미지수 3개니까 여기를 없앨 만한 단서가 3개가 있으면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 이게 당연히 알겠죠 이건?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자, 요걸 이제 풀었던 사람도, 풀 줄 아는 사람도 이제 시간이 가면 되게 모호해지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자, 먼저 워딩이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써봅시다. 자, px는 x-1로 나눴더니 몫을 모르고 나머지가 2x-1이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여기 px는 x-1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3이래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 요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써보면 얘를 x-1, x-2로 나눴더니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를 구하라. 자, 이거 뭐라고 쓴다? 2차 이하니까 이렇게 쓴다. 자, 이렇게 쓴다. 이따 딱 쳐보자. 자, 여기서 A, B, C를 다 구하려면 3가지 단서가 필요한데 3가지 단서가 다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3가지 단서는 x에 0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를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 0과 1이 여기 들어있죠. 여기. 맞아? 여기는 1과 2가 들어있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미지수 3개인데 식 3개 구할 수 있니 얘들아? 구할 수 있죠? 자, 해보자. 첫 번째. 자, x에 뭐 넣어볼까? x에 자, A, B, C를 구하려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x에 뭐 넣어볼까? 당연히 0하고 1하고 2를 넣어야 되겠죠. 자, x에 0을 넣어보자. 자, x에 0을 넣을 때는 첫 번째 써야 돼? 두 번째 써야 돼? 두 번째? 아니야. 첫 번째. 자, 0 넣어보자. x에 0 넣어보면 P0은 얼마니? P0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1을 써보자, 1. 자, 1을 쓸 텐데 위에 거 쓸까? 아래 거 쓸까? 골라. 어떤 거 써? 아무거나. 둘 다 x-1 있잖아. 자, 위에 거 써도 아래 거 써도 같습니다. 자, P1은 얼마? 답은 1. 자, 세 번째. 이번엔 P의 마이너스 1을 쓸 건데 P 마이너스 1은 당연히 P 마이너스 1 왜 써? 2를 써야지. P2를 쓸 때 얘를 쓰겠죠? 얘를. 그래서 P2를 쓰면 답은 5. 이렇게. 그래서 얘 하면 이거 알 수 있죠? 똑같죠? 아까 그거랑.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문제는 얘인데 자, 할 줄 아는 사람도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쓸게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쓰면 P2는 3이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식으로 나눌 건데, 자, 아까 이 앞에 두 문제는 A, B, C를 구하는 식들이 다 주어졌어. 세 개가. 근데 여기 보자. 자,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인데, 얘는 x-1의 제곱하고 x-2 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 뒤를 당연히 우리 이렇게 쓸 거거든. 이렇게 쓸 건데 여기서 A, B, C를 알려면 3개의 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그죠? 여기서 둘,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방법이 안 먹힌다는 거야. 안 먹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먼저 이 첫 번째 식을 사용해 보는 거야. 잘 봐. 자, 첫 번째 식도 px고 세 번째 식도 px인데 이 첫 번째 식의 의미는 뭐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식이. 그러면 이 세 번째 식도 똑같은 px니까 이 세 번째 식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되니? 똑같으니까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나와야 되죠. 당연하죠, 이거. 안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한 번 더 x-1의 제곱으로 나누려고 해보는 거야. 시도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런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보는 거야. 자, 똑같이 설명 들은 사람 몇 명 있죠, 지금? 물론 기억 안 나지만 그때는 알 것 같았고. 자, 먼저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니? 자, 이 부분에서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죠? 불러봐. 똑같은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눠보자. 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들어가죠? 아는 사람은? 그죠? 난 설명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x-2에 ax가 이 안에 들어가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들아? 같은 식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여기 들어간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여기. 설명 들은 사람 대답 좀 해봐. 여기. A가 들어간다. 아, 뭔 소리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얘들아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a가 들어가는 거야.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여기는 a가 들어가 무조건. 그래서 같은 식을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 같은 식인데 이 같은 식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거야. 세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처럼 표현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만 지키면 이 유형은 끝이야, 얘들아. 끝. 그래서 세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처럼 표현해봤더니 얘가 QX가 된다. 얘가 QX. 알겠죠? 몰라도 한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볼 거야. 자, 순차적으로 전개를 해보면 AX가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될 건데 요 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해보잖아. 그러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아까는 미지수가 3개였는데 이제 미지수 하나로 바뀐다는 거야. 중요해. 이 유형이. 변형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꼭. 알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얘가 지금 RX거든. 그럼 RX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걸 사용하는 거야. 요거 아직 사용 안 했잖아. 알겠죠? 얘가 지금 PX. 그래서 P2가 3이라는 사실을 이제 적용해보는 거야. X에 2를 넣어보는 거야, 2를. X에 2를 넣어봐. 2 넣어보기 날아가잖아, 여기. 날아가고, P2가 3이죠. P가 3이고 2 넣어보자. 2 넣어보면 A
2 넣어보면 플러스 4. 맞니, 얘들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RX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3차식으로 나눌 때의 구조는 이전에 풀었던 것처럼 미지수 3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는 3가지 식을 다 써보고 이 3가지 식을 다 쓸 줄 알아야 돼. 어떤 식을 이용해서 변형할 건가.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포맷. 이 과정 그대로 따라해 볼 거예요. 그대로. 자, 밑에 12번 문제. 정미 맞았니? 정미 맞았어? 지금 찔려가지고 괜히. 플러스 맞았어? 네가 엊그제 했던 거라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 플러스 맞은 사람 지금 답 나온 사람 없어? 자, 다시 해보자. 자, 식 똑같이 썼습니다. 아까처럼. 자, 그리고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 세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처럼 표현했죠. 세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처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모양처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자, 여기 똑같잖아, 지금 형태가.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겠어, 내가? 여기 뭐가 들어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시나리오 똑같잖아,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 그럼 이거 자세히 봐. 그럴 거 아니야, 또. 똑같은 말로. 자, 불러보자. 자, 장님 아니면 알 수 있는데, 위아래 이렇게 쳐다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이거. x-1 ax 있고, 장님 아니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까 따라서 할 수 있죠. 여기에 a 들어가겠죠, a. 그러니까 얘 전개하면 얘랑 똑같다고. 응? 이제 답 구해보자, 이제. 98% 구해줬잖아? 답은 너희 손으로. 자, 왜 그런지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한 60%만 알아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면 되죠. 동아리 때문에 오늘 늦는 대신 토요일로 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더니 늦는 게 아니라 지각을 해버리네. 아니, 늦는 게 아니라 결석을 해버리네. 아무튼 이제 막 고등학교 막 들어가서 막 동아리네 어쩌네 막 정신없죠? 공부할 시간 부족하고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어.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동아리, 수행평가, 뭐 학교생활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실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방학 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학교 생활이랑 너희가 공부하는 시간이랑 이것들을 조정을 되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 생활 쫓아다니고 동아리 쫓아다니고 수행평가 쫓아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해. 성적은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해야 돼. 이제 한 학기 돌려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잘 이용하고. 답 나왔어요? 답 나왔어? 자, 그러면 요 나머지 있지? 요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얘가 a x-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f1은 5를 쓰면 a 값이 나와야 돼. a 값 뭐 나와? a 값 마이너스 4? 맞아? 아니 뭐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안 나왔어? 여기서 진행을 안 했어? 몰라서? 마이너스 4 나오니? 아무튼 해봅시다. 이거 오늘 우리 한 거 다 영상 올릴 거니까
제발 얘들아, 지금 오늘 한 유형들은 꼭 알아야 돼. 꼭. 자, 빠르게 두 개만 하고 쉽게. 자, 요거는 나중에 그 방정식에도 이제 계속 적용되는 거라서 꼭 알아야 되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3차식인데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3차식을 만드는 방식이야. 마이너스 1로도 3이고 1로도 3이고 2로도 3이래. 그랬을 때 우리는 3차식 fx를 만드는 방식이야. 어떻게 만들까? 마이너스 1로도 3이고 1로도 3이고 2로도 3이래. 뭐 어떻게 생겼을까 얘들아? 자, 왠지 요거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얘들아?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1로도 1로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fx를 이제 이런 비슷한 모양을 만들 텐데 fx를 쓸 때 여기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자, 최고 차이수가 1이니까 안 썼고 여기다가 플러스 3을 해주면 끝.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일단 알겠죠? 뭔 말인지. 딱 보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자, 저 말은 이 말이에요. 자, FA나 FB나 FC를 넣었을 때 이게 똑같이 K래. 똑같이 K.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A-K도 0이고 그지? 같으니까. FB-K도 0이고 FC-K도 0이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fx-k는 0을 만드는 자, 이거 방정식이지더라. 이걸 0을 만드는 x값이 뭐라는 거야? 얘를 0을 만드는 x값이 뭐라는 거니? 다 써줬잖아. a, b, c라는 거지. 그지? 얘를 0을 만드는 값이 a, b, c. 뭐 봉사 아니면 다 옆에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fx는 3차식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면 얘를 x-a, x-b, x-c라고 쓸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처럼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말이 없잖아? 없으면 여 계수를 미지수로 이렇게 두고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 나오면 3차식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되더라. 문제마다 이게 안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이게 안 주어져 있고 이거 일대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러면 얘를 K로 이렇게 놓고 직접 만들어야 되더라. 자, 만약에 요거 일대 fx가 어떻게 생겼냐? fx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잖아? 자, 물어보면은 요걸 는 K로 놓고 직접 만들어야 돼. 만들려고 내는 거야, 문제를. 자, 그러면 요게 성립하고 요게 성립하고 요게 성립하니까 fx를 어떻게 쓴다고요? 불러봐. 어떻게 쓴다고? 그럼 다시. 자, fx-k를 어떻게 쓴다고요? 어? x -a, x-b, x-c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문자를 붙여줘요. 최고 차이에서 모르니까.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거? 진짜 쉬우니까 이건 밑에 자, 14번, 15번 해보자. 딱 요것만 지키면 돼, 원칙을. 우리가 주중에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시간 되는 친구들은 주말에 나와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 두세 시간이라도 좀 문제 풀고 영어 여기 영어에 내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있고 그 뒤로도 무슨 뭐 있었지. 그러면 기존 정규 수업이 있고 내신에 플러스 알파.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짜투리 시간 좀 만들어서
문제 풀고 체크하고 시험도 보고 오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좀 시간 만들어 보자. 내가 최대한 시간 될 만큼 빼서 할 테니까. 자, 요건 답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풀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 15번이 좀 더 쉬고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1이면 1이고 2면 2고 3은 3이래. 무슨 말일까, 이게? 요걸 만족하는 게 1, 2, 3이란 말이잖아. 안 그래? 그치? 요 등호를 만족하는 게 1, 2, 3이란 말이고, 얘들아,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1, 2, 3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얘들아, 그럼 이게 몇 차식이니? 이게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최고 차이 개수는 1.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아,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근이 1, 2, 3이다. 그럼 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 이걸 0으로 만드는 근이 1, 2, 3이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 4식이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아까는 이게 똑같았잖아. 아까는 똑같으니까 상수로 놓지만 1일 때 1이고 2일 때 2이고 3일 때 3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뭘 구하는 거냐면 F5 구하는 거잖아. F5. 알았죠? 저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많이 안 풀어봐서. 수학은 막 고민하고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자, 밑에 하나라도 더 하자. 15번. 그건 좀 쉬워. 완전 똑같아, 이거랑. 14번하고 똑같아. 답 하나만 구해보자. 자, 15번 빠르게 풀고 답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풀었니? 맞았어? 다 풀고 답을 확인하고 있고. 됐죠? 됐죠? 자, 조리제법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마지막 유형이니까. 자, 이제 조리제법은 뭔지는 알죠, 다?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할 때도 쓸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건데, 이제 연조리제법이라고 해서 조리제법을 쭉 나열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구조만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요거, 얘들아. 얘를 x-의 거듭제곱을 이렇게 쭉 쓸 건데, 여기서 a, b, c들을 찾을 때 이 조리제법 쭉 연결하는 방식 알죠? 자, 그것만 왜 그렇게 되는지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저기서 x-2에 관한 인수를 쭉 정리를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그 계수들을 이렇게 쓰죠. 계수들을 이렇게 쓰고 x-2에 관한 저렇게 항을 만들 때는 여기다 뭐라고 쓰니? 조리법 쓸 때? 2를 쓰니? 마이너스 1을 쓰니? 여기다가 2를 쓰죠. 자, 2를 이렇게 쓴다. 자, 쓰고 싹싹싹 해 이렇게.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 결과를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 원래 있는 식 있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라는 이 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자, 요걸로 나눴다는 소리야. 요걸로 나눴더니 얘가 뭐야? 얘가 몫이야, 나머지야? 나머지죠. 나머지. 얘가 몫이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몫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가 4가 나왔다는 뜻이야. 여기까지의 조리제법이. 맞죠? 근데 여기다가 한 번 더 조리제법을 써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번 더 조리제법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x-2로 한 번 더 나눴다는 뜻이에요. 얘를.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x-2로 나눴더니 자, 몫이 뭐가 나왔고? 몫이 뭐가 나왔니, 얘들아? 몫이 x가 나왔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나왔어? 나머지는 3이 나왔다고 여기 이렇게 이 식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알죠? 자, 근데 여기에 이게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한 번 더 해줬더니 얘가 1이 되고 얘는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이 마지막 조리제법 뭘 한 거냐면 얘를 가지고 한 거예요. 얘. 맞아? 그럼 얘를 뭘로 나눴더니 x-2로 나눴더니 몫이 뭐고? 여기 상수항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뭐가 나왔다? 나머지가 뭐가 나왔다? 2가 나왔다. 이제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걸 잘못 암기하면 되게 골치 아프니까 이제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여기 내가 순서 이렇게 쭉쭉 썼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얘들아 봐봐. 요거를 요 속에 집어넣을 거야. 요 속에 집어넣으면 요 식이 어떻게 써지니?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x-2가 이 식의 분배 법칙이 될 거거든? 맞지? 자, 그럼 x-가 분배 법칙이 되면 x-2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2의 x-2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맞죠? 맞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근데 얘지? 그래서 이 식이 다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구절 알겠죠? 계속 조리제법 써서 나왔는데 거꾸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럼 요게 여기 안에 통째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곱하니? x-2를 곱하고 여기다 4를 더할 거야. 그게 이제 2줄이야, 2줄. 그게 이제 최종 줄이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x-2를 곱하고 여기다 플러스 4를 더할 거. 그러면은 x-2의 몇 승이 되죠? 세제곱. 오케이,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x-1을 곱하면 2의 x-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알겠어, 얘들아? 그 다음에 또 여기 3에다가도 한 번 더 얘를 곱해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3의 x-2가 되고 마지막 여긴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이제 플러스 4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가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조리제법이라고 하고 이걸 숫자를 잘못 외우면 많이 하는 실수가 내신할 때 여기서 갑자기 멈춰가지고 1이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 남을 때까지 이렇게 진행해줘야 연조리제법으로 요 계산 결과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1이고 1, 2, 3, 4. 얘가 2, 3, 4.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연조리제법을 그냥 막상 막 외우지 말고 이제 이런 구조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자, 조리제법으로 쓰는 문제 요거는 다 하고 쉽시다. 이건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17, 18, 19. 자, 19번은 많이 틀린다. 조심해야 돼. 세 문제만 빠르게 해보자. 자, 밑에 하나 남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19번이니까는 19번만 쓸게요. 답 바로바로 확인.
자, 이제 19번에서 자, 조리제법을 써보면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자, 이제 여기서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2x-1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2x-1로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 전 두 문제는 그냥 했죠. 자, 여기서 2x-1의 세제곱을 맞춰주려면 현재 이 조리제법으로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럼 이 8을 어떻게 해줘야 돼? 8을 요 속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으면 뭘로 들어가니? 2로 들어가겠지. 세제곱이니까. 그럼 8이 이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 2x-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자, 4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2로 들어가겠죠. 그럼 얘도 2x-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2만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는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3이 남겠죠. 이렇게 2x-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제 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연조리제법이 왜 이제 이런 식들을 만들어내는지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